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신문 읽어주는 남녀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예고해드렸는데 2부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지금 코너를 담당했던 강민서 원장, 치과의사 우리 강민서 원장께서 아주 불가피한 사정으로 오늘 프로그램부터 하차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주 헌신적으로 조력을 해줘서 깊은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탐구했고 또 우리 시청자들 또 구독자들 만족을 위해서 입체적으로 친절히 설명하느라고 많이 썼습니다. 아쉬움은 뒤로 한 채 새롭게 등장하는 패널을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주 후부터 김나연 MC 공식 행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영 MC로 맹활약 중이고요. 또 방송, 또 마케팅, 기획, 또 주요 행사 PD로도 검증이 된 아주 전문 방송인이고 매력적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으면 훨씬 더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깊게 빠르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김종필 TV 선정 유익한 실온 칼럼 세 꼭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명환 프로가 일면기사와 실온 칼럼을 함께 여러분들에게 서비스하겠습니다. 세 꼭지를 골랐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를 어찌할꼬 라는 제목의 김학순 칼럼 3월 22일자입니다. 두 번째는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촛불혁명 제가 올렸던 내일 실론입니다. 3월 25일자 김종필 정치팀장.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는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는 이유. 조영균 가천대 교수께서 금요 진단으로 지난주 금요일 3월 26일자에 올린 내용입니다. 아주 엄선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환 프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네. 오늘은 먼저 3월 22일 날 우리 김학순 칼럼 내용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를 어찌할꼬라는 내용인데, 우선 저는 이 칼럼을 보면서 엘리트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엘리트다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 선택받은 사람, 똑똑한 사람, 교복 이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앞쪽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일렉트라는 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하다, 선출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라틴어 옛날 적입니다만 엘리시움이라는 단어도 있고 뭐 이렇긴 하는데 결국은 추적을 해 보면 이 영어의 어원입니다만 제가 그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엘리트라는 사람이 단순히 어떤 똑똑한 사람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남들보다 조금 더 지혜를 갖고 있고 현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좀 앞서서 일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기대를 갖고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사회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이제 우리 김학순 칼럼에서 고려대 미디어학부 초빙 교수인 김학순 선생이 이제 그걸 지목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이클 존스턴이라고 콜게이트대 미국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꽤 오래 전이지요. 한국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국의 부패 유형은 매우 흥미롭다. 엘리트 카르텔 유형이다. 많이 배운 놈들이 조직적으로 뭉쳐 국민을 등쳐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는 이걸 듣지 못했습니다만 이 칼럼에서 이 내용을 보고 참 맞는 말인데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싶었는데 아무튼 이 존스턴 교수가 분류를 해놓은 게 이제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 독재형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나타나는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족벌형 국가에서 나타나는 부패가 있고 이게 이제 대충 나라는 소개를 하자면 독재형 국가다 그러면 중국이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족벌형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필리핀 이런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 국가라고 구분을 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4단계가 이제 시장 로비형 부패 국가 얘기를 하는데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뭐 이런 것들을 지목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것과 맞춰가지고 우리 서울대 이재열 사회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존스턴 교수와 비슷한 얘기였는데 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득권층 짬짬이형 부패 이렇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김학순 칼럼에서는 또 썩은 백합꽃은 잡초보다도 그 냄새가 고약하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공공주택과 토지 정책을 맨 앞서서 세우고 또 국민에게 그거를 공급하고 이거를 맡겨놓은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직에서 그걸 앞장서서 자기들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로 또 신도시라든가 이런 곳에 있어서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공적인 위치를 본인들의 위치를 활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지적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다라고 이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비단 LH 이번 사태에만 국한된 것이냐? 결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보면은 이른바 이제 규제 권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은퇴 후에 자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피규제자를 봐주는 사건.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만 전관예우도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낙하산 인사를 통해서 본인들과 잘 아는 사람을 해당 기관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인사교류라는 이 핑계를 대면서 본인들의 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다른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내놓고 임금의 일정 연봉 지침까지 정해주는 이런 일들까지 비일비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우리 그 인사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계신 양반들이 꼭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곳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곳에 부동산을 만들어 놓고 왜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느냐 본인 주소와도 맞지 않는 노후 대비용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한다는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국민들을 설득하기에는 한참 모자란 주장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이걸 막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뭐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인데 우리 편은 괜찮다. 라는 이런 인식부터 우리 이제 집권 여당을 비롯해서 집권 세력은 물론이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곳에서부터 이런 인식들을 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국회는 그 이른바 이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본인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그나마라도 가지려면 이런 것부터 하나씩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것들을 김학순 칼럼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종필 정치팀장께서 3월 25일 날 내일 시론으로 출고를 한 혁명과 반혁명 그리고 촛불항쟁이라는 시론입니다.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그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국민들에게 왜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과 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촛불혁명 정부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부터가 컨셉을 잘못 잡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위임받아서 탄생한 행정부이지 혁명을 만들고 혁명을 이끌어가기 위한 혁명 부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혁명 부대로서의 본인들의 역할을 규정을 짓다 보니 국민 전체의 요구와 이해를 수렴하기보다 특정 입장이라든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만을 반영하고 그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 다수의 외면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LH 사태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지금의 이 국민적 외면 사건 이거를 가져오게 된 계기는 자만이 오만으로 넘어갔고 그것이 결국 이런 인기가 추락하고 대통령 지지도가 빠지고 이것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김종필 팀장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집권 여당에 대한 선한 척하지만 위선적으로 보이고
말은 많은데 유능하지도 않다라는 민심이 회초리를 때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이 과정으로 해서 태어난 것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최근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인기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일부 ARS 조사에서는 대선 후보 지지율이 30% 넘었다 이런 지지율 조사까지도 나왔던데 이런 결과들이 결국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을 반문의 구심점, 반혁명의 표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혁명부대를 자인한 정부가 그 구성원으로 있었던 사람을 반대점의 구심점으로 만들었고 반혁명의 표상으로 만들었고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정부가 이 구체제의 이른바 적폐를 해소를 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은 정교하게 이걸 관리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걸 하지 않고 본인들의 주의 주장이라든가 이것만 앞세우다 보니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건설하지도 못했고 이것에 반대하는 반혁명의 구심점을 높게 세워주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이런 반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방법에 있어서는 결국은 성공한 대통령 되려면 역사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기득권 세력 반개혁에 실패해서 조광조식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사정개혁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는 성공하기가 어렵다. 결국은 정부와 집권 세력이 먼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그 이제 출발점이 결국 이번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표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행동하는 그 호모폴리티쿠스라고 정치적 인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투표로 결국은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고 뭐 이거에 결국은 집권당이나 집권 세력들이 제대로 응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년 대통령 선거나 올 이제 4월 7일 당장 내일 모레 있을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결국은 촛불항쟁의 주권자들이 또 한번 심판을 하든 정권을 연장해 주든 그 결과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국제로 넘어갑니다. 네, 다음은 3월 26일 날 금요일 날 내일신문 금요 진단 코너로 가천대 길병원의 조용균 내과 교수께서 출고를 진단을 해주신 모두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할 이유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일신문의 금요 진단 코너는 각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내용을 상당히 긴 글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전체 내용들을 뭐 앞에서부터 쭉 읽지 않아도 이 내용만 봐도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과거라든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에 대한 통찰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코너거든요. 근데 특히나 우리 조용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굉장히 흔히 이제 우리 주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인사이트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던데 그 점을 굉장히 제공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조용균 교수께서 제안을 하신 또 주장을 해주신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이제 들어와서 지금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하느냐라는 건데 우선은 조 교수는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전염병을 퇴치하거나 종식시킨 경험은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사에서 여러 번의 대규모 집단 감염병이라든가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거를 중단시키고 줄이고 통제해 나간 거는 결국은 자연 면역,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통한 이런 방식이라기보다는 백신이라는 이런 강력한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여나가고 통제권으로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예로 들고 있는 게 흑사병 같은 경우에 중서유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흑사병은 아직도 끝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그 흑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백신을 우리가 먼저 맞아가지고 가볍게 병을 한번 앓고 지나가면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할 것이고, 여기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미 한번 검증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재가동을 해서 그 감염 상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우리가 맞았다고 해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고, 또 나을 수 있는 조건을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출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치료한다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 백신이라든가 뭐 이런 백신들이 중증 또는 사망하는 환자의 비율을 80에서 100% 정도 감소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염이 됐을 때 중증 환자가 되거나 사망할 확률을 굉장히 많이 낮춰놓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좀 더 우월한 상황으로 높여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내 가족과 동료를 치료한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코로나19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을 때 이 바이러스를 배출하는 그 분이 이게 한 35%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 1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중에 3명이나 4명 정도는 언제든 다시 감염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 이 감염된 사람들은 백신을 맞은 사람은 조금 더 맞지 않은 사람들보다 감염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지키고 내 가족과 동료를 지키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의 인류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망률 자체도 낮출 수 있고 전파율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 공동체 전체 측면으로 보면 우리 사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이, 최근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러스는 번식하지 않으면 변이도 없다. 현재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도 몇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감염 확률 자체를 낮춰놓으면 이게 변이 바이러스가 생성될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조 교수의 주장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온갖 뭐 가짜 정보지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이거에 현혹되지 말고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과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이런 자만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일단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제 끝난다. 결코 이거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을 맞고도 우리가 꼭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제 조용균 교수 주장을 그대로 빌리자면, 봄은 왔는데 아직 다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끝으로 이제 금요 진단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신 맞는 것이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이명환 기자, 강민서 원장목까지 1인 2역에 다역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예, 하여간 깔끔한 정리, 프로답게 잘 정리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늘 저희는 갈망합니다. 오늘 신문을 통해서 세상을 읽어주는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